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죽는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 드라마 같은 운명입니다. 아니, 드라마 맞죠? 그런데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제 막 지역이 은호와 마음이 닿아서 봄날이 오나 했더니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니요. 예고편에서 지역이 왜 하필 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데 정말 TV 화면 붙잡고 그러게 왜? 라고 외치고 싶더라고요. 우진이 간이식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남주 지역이 심장 이식이라니요. 자다가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지역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박 3일 도쿄 출장 좀 다녀오겠다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본인은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있는데 집안의 든든한 장남으로서 가족들 걱정할까봐 그리고 은호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그 지옥 같은 병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고편 속 주변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도쿄 출장 2박 3일이라며 부러움 섞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병원 옥상에서 링거를 꽂은 채 눈물을 흘리는 지역을 비추죠. 그 대비가 참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난해 지역이가 성재에게 고성희의 추악한 민낯을 디테일하게 폭로할 때 참 역대급으로 정말 경악스러웠죠. 살아있는 딸 은호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고 그 딸을 다시 찾아내 우진에게 간을 떼어주게 만든 여자. 수술 안 해주면 넌 살인자다라며 은호를 가스라이팅하고 은호 엄마 정순이에게는 살아있는 사람 배를 가를 수도 있다고 협박하던 그 모습.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에 제가 느낀 백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재단 사무실을 깜짝 방문한 남편 박진석 회장 앞에서는 세상 조신하고 상냥한 척 온갖 애교를 부리더니 박 회장이 사무실 나가자마자 뱉은 한마디. 이 사람 놀래키고 씨 재수 없어. 헐. 여러분 평소에 고성희가 남편 박진석 회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은근 끔찍하게 챙겼잖아요. 집에서 약을 다려서 먹이질 않나 속옷까지 다림질해가며 정말 한결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보는 내내 저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던 그 양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역시 고성애스럽군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박진석 회장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우진이가 아파서 휴학하고 자퇴한 거 그리고 죽었다던 딸이 나타나 간이식해준 것까지 싹 다 알아냈죠. 그런데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전 박진석 회장이 극대노에서 고성의 얼굴에 서류를 뿌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인자한 척 연기를 같이 해줍니다. 왜일까요? 사자가 쥐 새끼를 잡기 전에 슬슬 몰아넣는 그 재미를 보겠다는 게 아닐까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그 비릿한 미소,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성희가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갈 때까지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 무서운 심리, 역시 재벌 회장님답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박진석 회장의 전략이 더 선명해집니다. 고성희의 방 테이블에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증거를 보란듯이 펼쳐놓죠. 우진의 간이식, 살아있는 쌍둥이 딸 지은호, 사망신고, 우진의 자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고성희의 표정. 약간 이성을 상실한 듯 서류를 떨어뜨리며 당황합니다.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알았지? 결국 이렇게 몰리다가 고성희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박진석 회장이 몰아가겠죠? 예고편에서 지역은 회사 일로 도쿄에 잠깐 갔다 온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2박 3일 동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죠. 왜 지역은 거짓말을 선택했을까요? 집안의 든든한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병원 옥상에서 링거를 꽂은 채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는 지역. 왜 앞길 막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대사는 지역의 좌절과 원망이 뒤섞인 절규입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운명은 그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으니까요.
은호가 말합니다. 왜 저렇게 차갑게 굴지? 그리고 은호의 혼란스러운 독백. 근데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저렇게 차갑게 굴지? 내가 진짜 뭐 실수했나? 지난 회차에서 지혁이 은호에게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며 마음을 표현했건만 예고편에서는 거리를 두며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고 속 장면을 보면 은호가 지혁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목도리를 돌려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혁은 은호를 향해 냉랭하게 거리를 둡니다. 지혁은 자신이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은호를 위해 거리를 두려는 거죠. 사랑하기에 멀어지는 남자와 이유를 모른 채 상처받는 여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조합이 있을까요?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은호는 결국 지혁의 그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통증을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지혁을 원망하는 대신 그의 곁을 지키며 다시 뛸 힘을 줄 거예요. 은호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지혁을 살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혁이 어렵게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은호가 보여줄 그 용기 있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진석 회장의 반격은 고성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예고편 속 고성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박진석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고성희는 지금까지 눈물과 거짓말로 모든 걸 피해왔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박진석이 어떤 방법으로 고성희를 압박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편 지혁이 상철의 방제실 취업을 돕기 위해 은호에게 부탁하고 상철은 면접까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철은 지혁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낙하산 취업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상철은 결국 스스로 물러납니다. 나중에라도 지혁에게 나쁜 구설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낙하산이라는 특혜로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혹여나 지혁이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 부끄러운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는 그 묵직한 진심이 참 가슴 찡합니다. 이 선택은 씁쓸하지만 상철이라는 캐릭터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창문 열고 소리 지를 거예요. 한편 41회에서 보여준 박영나의 가출 에피소드는 참 통쾌했습니다. 웹툰 작가의 꿈을 반대하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영나가 외칩니다. 신고할 거예요. 창문 열고 소리 지를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부수고 뛰어내릴 거예요. 이 한마디에 박진석은 얼어붙죠.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딸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결국 그는 조건부 3개월 안에 웹툰 작가 데뷔로 딸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박진석은 자신의 힘을 동원해 데뷔를 막을 계획이지만 이미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영나는 흔쾌히 수락하며 좋아합니다. 박진석 회장님 조만간 또 한 번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화에서 방영될 지완과 영나의 송별회도 단순한 이별이 아닐 겁니다. 지완이 경호 마지막 날 영나와 송별회를 하는 장면이 보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새로운 꽁냥 커플로 거듭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영나가 웹툰 작가로 성공하면서 지완과의 관계도 발전하는 건 아닐까요? 가증스럽게 웃는 고성희의 파멸, 그리고 은호의 사랑으로 다시 뛸 지혁의 심장. 여기에 지완과 영나의 사랑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터닝포인트. 과연 모든 사랑이 제자리를 찾을까요? 43회 본방에서 이 짜릿한 반전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리뷰와 예고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혹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혁이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이 리뷰 예측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본방 사수 후에 더 새로운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